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제가 이분을 뵙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. 멀리 왔죠. 네,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시흥에 PT샵 운영하고 있는 김광호입니다. 아, 김광호 선수. 아는 사람은 또 아는 유명한 선수거든요. 그죠? 제가요. 오래 했죠. 네. 짧지 않는 기간 했어요. 네. 네, 좀 일찍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. 요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묻혀가고 있습니다. 아, 한물 같다. 네, 요즘 그래가지고 2019년 분발해야 돼요. 아, 농담이고요. 뭐 뒤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뭔가 많아요. 뭔가 많고 좀 이따가 메달도 보여드릴 거지만 수상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십니다. 그 와중에 내추럴로 꿋꿋이 운동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사실 그분들 중에 하나이시고, 그리고 또 입상 커리어도 상당히 대단하죠. 왜냐하면 이제 좀 더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입상을 많이 해오셨으니까. 사실 근데 내추럴을 고수하셨던 이유가 있나요? 지금까지?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은 이병헌 이병헌 씨 나온 드라마. 네. 이병헌 씨가 그런 말을 해요. 무슨 말을 했죠? 할 수 있으니까. 농담이고요. 농담이고. 너무 까오는 문제입니다. 농담이고요. 네, 이제 네, 진짜로. 말씀해 주시죠. 제가 맨 처음에 네. 그 보충제에 대한 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트레이너를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에 저를 이 길로 인도해준 형이 있어요. 그 형이랑 맨 처음에 약속했던 게 광호야, 너랑 형은 절대 약은 쓰지 말자,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사실은 전 그때 약이 뭔 줄도 몰랐어요. 그냥 형이 하자 말자니까 왜 형? 이러고 했었는데 엄청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. 네,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하면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아무래도 뭐 주변에서 약을 쓰는 것도 보고, 네,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이제 신념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거죠. 하다 보니 그렇죠. 생기신 케이스죠. 그렇죠. 근데 좀 하다 보니 생겼다는 거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네. 제가 그럼 첫 시합 같은 경우는 운동 시작하고 얼마나 있다가 나가신 거죠? 운동 시작하고 3년 있다가 3년 나가게 됐어요. 있다가? 제가 운동을 딱 시작할 때는
2010년부터 제대로 시작을 2010년.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첫 대회가 2013년이었어요. 첫 대회가 2013년. 네. 어디로 나가셨나요? 첫 대회를. WBC, WBC. 머슬매니아 아, 머슬매니아. 이렇게 딱 있고 1년 뒤인가 나바가 나왔었을 거예요. WBC가 조금 이제 레트로한 느낌이 좀 들죠? 그쵸. 네. 아무래도 그때 당시엔 대회가 그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. 뭐 지금 뭐 하면 대회 엄청 많죠. 근데 지금 그때는 대회 엄청 많죠. 그쵸.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, 진짜. 네, 지금은 그때 당시 WBC와 머슬매니아밖에 없었으니까. 음. 그럼 WBC를 맨 처음 나가신 거잖아요? 그쵸. WBC가 첫 대회였죠. 그때도 스포츠 모델 종목이 있었나요? 그쵸. 그때는 보디빌딩 빼고는 아무 종목도 안 껴줬어요. 아, 그쵸. 그때 남자 당시에 보디빌딩. 그쵸. 그쵸. 스포츠 모델 혹은 피지크, 뭐 비키니, 모델 이런 걸 나가려면 그런 사설 대회에서만 그쵸. 네, 이제 출전할 수 대한보디빌딩 있었고. 협회 산하가 아닌 그쵸. 사설 대회에서만. 그러면 첫 시합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긴장이 되셨나요?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. 준비를 해갖고 나간 포즈를 하나도 못 하고 들어왔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? 그냥 올라갔는데 뭐 몸은 한 거지 뭐 몸은 만들었는데 네. 포즈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몸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그쵸. 포징 연습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을 때 하나도 안 하고?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막 유튜브에 스포츠 모델 네. 치면은 막 선수들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. 그죠, 선수들이 그때 있죠. 당시에는 포징이 뭔지 이렇게 무지했을 때예요 다들. 다들 그냥 몸만 잘 만들고 그쵸. 그 WBC 대표님이 주최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런 무슨 교육 같은 거 세미나 잠깐 같은. 네. 네. 그런 거 가가지고 포징 간략하게 배워오고 음. 그때는 정말 포징들도 다 단순하고 그랬을 때라서 뭐 포징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포징이 단순하니까 좀 차별화가 덜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또 몸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더 승산이 높았던 거 아닌가요? 그럴 줄 알고 몸만 만들어서 나갔다가 그럴 줄 알고 몸만 만들어 나갔다가 몸 좋은 데지 뭐 이러고 나갔다가 네, 조금 잘못했죠.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네, 되었다. 포징에 대한 그 점수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.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점수를 몰랐어요. 좀 선수로서 포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중요하죠. 점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포징은 어느 종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. 같은 몸이라고 했을 때 포즈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. 그럼요. 너무 상투적이기는 한데 뭐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는 게 포징에 대한 가장 그렇죠. 기본적이죠. 기본적인 거죠. 그 처음 시합을 준비할 때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. 그 내가 모르는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어째서? 그때 당시에는 네. 주변에서 대회를 많이 그런 스포츠 모델을 나가봤던 선수는 거의 찾기 힘들었었고 거의 다- 선수 층이 얇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리고 네. 대회를 나갔던 선배들도 다 이제 보디빌딩 쪽이었고 그러니까 포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나갔었던 거예요. 그렇죠. 스포츠 모델이란 종목의 포징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뭐 시합 준비를 하면 보통 이런 식단 관리에 대해서 그렇죠. 네, 이런 정보들을 얻기도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소셜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. 맞아요. 최근 한 5년간 엄청 발전을 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마이피트니스팔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매크로 계산해서 먹고 그러잖아요. 선수하면 단백질지만. 근데 한 2010년 이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. 그냥 운동하면 당연히 고구마랑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. 쌀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쵸. 무조건 현미 먹고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제가 3달 동안 양배추랑 고구마랑 생닭가슴살만 먹었었어요. 부작용 같은 거 없었나요? 그거만 부작용? 먹었을 때?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성격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은데. 근데 성격이 안 좋은 거는 근데 양배추 닭가슴살 고구마 3달 먹었다고 보여하는 게 아니거든요. 아유 걔네 때문입니다. 확실하게? 원래 되게 착한 애였어요. 사실 좀 그래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때리지 않으시지만은 언제든지 카메라가 떠지면 원래 때리지는 않습니다. 때리기 근데- 직전까지만 해요. 더 무섭다.